안녕하십니까. 서민과 뉴스와 서민 홍영표TV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에 난 한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세터민들이 많죠. 그런데 이 세터민들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으며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 정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조국 사태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블랙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은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정부의 관심도 못 받고 사람들의 관심도 못 받고 그래서 저라도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자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기사입니다. 난 중국인이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중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나는 중국인이에요. I'm Chinese. 我是中国人. 이렇게 나는 중국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조선족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럼 그들이 왜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감도 있고 훨씬 좋을 텐데 왜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중국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탈북자들은 누가 물으면 중국인이라고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건설 현장 일용직은 물론이고 편의점, 슈퍼, 커피숍에서 일하는 탈북자들도 마찬가지다.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은 주사파가 정권을 잡았으니 어쩔 수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집권 여당의 586 데모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당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체사상,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즉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도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산호맹, 사회주의 노동연맹에 활동을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입니다. 그런 그런 사회주의자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으니 참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참 여러분이 아시겠죠.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라 여당의 국회의원의 반 이상이 이 주체사상에 젊었을 때 심취했던.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제대로 나는 전향했다. 나는 젊은 날에 잠시 주체사상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자유주의자로 전향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전향했다고 발표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잘 주사파 이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체사상이라는 뜻입니다. 주사파 정권을 잡았으니 어쩔 수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탈북자를 배신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주사파들은 탈북자들을 배신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에서 탈출했으니까 그 주체사상이 싫어서 탈출한 사람을 이 남한에 있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했던 자들이 배신자라고 합니다. 북한 박사 학위를 딴 엘리트 여성 탈북자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아사 탈북 모자, 그 굶어서 죽은 탈북하신 그 모자 한성옥 어머니와 그 김동진 아들의 넋을 기리는 서울 광화문 분향소 교보문고 앞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가시면 교보문고 앞에 그 탈북자 분향소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북한학 박사학위를 딴 엘리트 여성의 입에서 계속 얘기가 됩니다. 보통의 남한 사람들은 탈북자를 중국인보다 낮춰보고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탈북자들은 자기 보호 본능 차원에서 탈북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중국인 행세를 하게 된다. 사선을 넘어 이 땅에 온 3만 3천 명의 탈북자들의 고충을 짐작은 했지만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서 더 많은 탈북자의 경험과 증언을 들어봤다. 2014년 탈북한 55살의 장모 씨는 일용직 인력시장의 분위기를 들려주었다. 탈북자든 중국인이든 일당은 똑같이 준다. 그런데 중국인에게 일 시킬 때는 좀 어렵게 대하던 한국인들이 탈북자라고 하면 막대한다. 폐쇄적이고 낙후된 북한에서 왔다고 벌레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한두 번 당한 탈북자들이 누가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면 중국 사람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2003년도에 탈북한 62살의 박모 씨는 건설 현장의 실상을 또 이렇게 전합니다. 중국인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대놓고 무시하지 못하지만 탈북자들을 함부로 업신여긴다.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남한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해서 절대 모른다. 우리나라의 그 조국의 환멸을 느낀 그 박 씨는 여기서 조국이라 하면 지금 그 법무부 장관 조국이 아닙니다. 자꾸 요즘 헷갈려서 아주 죽겠습니다. 제발 그 조국 씨는 좀 조국을 떠나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 할 때 그 조국입니다. 조국의 환멸을 느낀 박 씨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시민권을 받았다. 목숨 걸고 온 탈북자들이 왜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지 아느냐고 그가 되물었다. 같은 민족에게 천대받느니 차라리 전혀 모르는 외국인에게 천대받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과 노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도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긴다고 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탈북자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감춘다고 합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가 하는 말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탈북자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 후 교육을 해주는데 탈북자 가정 아이들은 이 교육을 기피한다. 탈북자 자식이란 사실을 친구들이 알아챌까봐 전전긍긍한다. 김 대표는 한국 사회가 색깔론으로 탈북자를 바라보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자꾸 벌어진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자를 남북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고 공공연하게 매도하는 바람에 소외감과 고통을 더 느낀다고 탈북자들은 토로한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탈북자 동지회에 매년 8,500만 원을 지원해오다가 작년 2018년도에 갑자기 중단을 해버렸고 경찰청도 숭의 동지회에 매년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다가 끊어버렸다. 외부 강연 등 탈북자 인권단체들이 운영비를 마련할 숨구멍 같은 돈줄을 막고 네트워크도 끊어버렸다. 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윤걸 북한 전략정보서비스센터 소장이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고형환, 안찬일, 강명도, 김흥광, 지성호, 박상학, 강철환 등 탈북 지식인들이 압박과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한다. 여기 나온 이름들은 여러분 그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조금 귀에 익은 이름들이 있네요. 강명도, 안찬일, 고영환, 강철환 등등. 예, 지난 21일 탈북자들과 이들의 아픔에 공감한 시민 등 수백 명이 굶어 죽은 아사 탈북 모자 시민 애도장을 열었습니다. 허광일 북한 민주화 위원장은 애완동물도 살이 쪄서 다이어트하는 이 나라에서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 모자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울먹였습니다. 탈북자들은 대통령은 그 흔한 조화 한 송이 보내지도 않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철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이 정부의 사람은 단 한 명도 조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아주 엄청나게 성토를 했다고 합니다.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붓글씨 밑에 혈서로 이름을 쓴 탈북자들은 애국가를 불렀다. 탈북 모자에 영정사진을 들고 정부 서울 청사를 거쳐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죄인처럼 웅크리고 있던 탈북자들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주인처럼 활보했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대표는 통일부를 해체하라고 외쳤다. 김태희 탈북민연대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또 호소했다. 도대체 우리 탈북자들이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사람이 먼저라더니 한성욱, 김동진, 이 모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탈북민들의 아픔에 눈길 좀 주시고 우리말에도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지금 이게 9월 23일자 신문이니까 벌써 이제 열흘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 방송에 잠깐 나왔을 뿐이지 여러분들 과연 우리 사회가 이 33,000명이 되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많은 기독교 단체나 교회들이 이들 탈북자들을 많이 돕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민간 영역의 도움이고 제가 볼 때 이 정부 영역에서 이렇게 친북, 종북 하는 사람들이 친중, 친러시아 하는 이런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원하던 그 지원금마저 이렇게 끊어버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강연도 못 다니게 막고 북한을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북한을 위한 정부입니까? 그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이산가족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남측 정부에도 뭐 일말의 그 책임이 있고 북측 정부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남측 정부, 북측 정부 이렇게 이 땅에 그 두 정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실망을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북한에 있는 지금 정권은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반도의 합법 정권의 지금 북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불법 정권입니다. 그 나라라고 인정을 해줘서는 안 되는 우리의 주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은 헌법을 어겨가면서 마치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 정부가 합법 국가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남측 정부, 북측 정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그 자괴감과 참 저는 문재인을 안 찍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10명 중에 4명 있지 않습니까? 참 그 사람들은 야,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대통령으로 찍었나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 탈북자들 우리 같은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 탈북자들 우리가 껴안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왜 왔습니까? 자유를 찾아왔잖아요. 자유. 그 북한에서 그 자유가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다 틀어막고 있어요. 지금 언론 방송도 그렇죠. 예? 집회 결사의 자유도 그렇죠. 예? 이런 탈북민들이 활동하는 것도 이렇게 지원금도 끊고 강연 다니는 것도 막 이렇게 저기 하고 막 그러면 도대체 자유를 찾아서 이 남쪽으로 내려온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자유국가인 줄 알고 내려왔더니 뭐 북한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 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이 집권 정부의 요직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사회주의자라고 나는 사회주의자예요 라고 전향 안 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주의 노동 국가로 만들려고 그렇게 활동했었던 그런 조국 씨라는 사람을 대법원에서 유죄까지 받았던 그런 범법자를 전향도 안 했는데 장관에 앉히는 이런 나라. 참 사람이 먼저다 누가 콧방귀 뀌겠습니다. 대통령의 지금 그 이중적인 작태는 그 참 너무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에 걸려있는 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실천하고 있나요? 저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대통령은 그 말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실천을 만약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의로움이 짓밟혀버린 아니 그런 것을 짓밟은 그런 조국 씨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 나라의 정의부의 Minister of Justice에 정의부에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떠나간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선 조국 장관을 해임하시고 국민 앞에서 석고 대죄를 하십시오. 그것만이 내년 총선도 이기는 길이고 대선에도 이기는 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너무 일반 서민들의 그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공감이 전혀 없는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와 서민과 오늘의 뉴스, 그리고 서민의 논평이 깃들인 홍영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